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실전사주반 시작할게요. 자, 오늘 543강 진행을 할 차례입니다. 제목이 사주로 보는 말년 사업운 대박인가 쪽박인가 하는 제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철자가 좀 틀렸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대운이라는 내용입니다. 황금이에요, 황금. 오늘 주로 소개해드릴 분은 요 가운데 계신 분이신데요. 사업을 크게 하시는 회장님이십니다. 근데 사주도 뭐 사업하시기 괜찮게 지금 생긴 사주죠. 그래서 요 가운데 분을 중심으로 이제 지금 병신년생이시니까 나이가 60대 후반이신데 이분께서 사업을 많이 해오셨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해오신 지가 벌써 한 3, 40년 되셨으니까 이제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신 분이시죠. 이제 그런 분들이 말년에 어떤 생각을 가질까? 60대 정도 되시면 사업을 한 3, 40년 정도 자신 있게 해오셨던 분들은 나중에 이제 나이가 한 60, 70 가까우시면 슬슬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까요? 좋아. 그냥 쉴까? 맞아. 돈 벌어서. 맞아요. 돈 벌어서 크게 한탕하고 손 털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시겠죠. 왜냐하면 아직 60대시면 아직 몸에 혈기가 남아 있으시지만 이게 과연 70대에도 가능할지 80대에도 가능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크게 한번 벌어서 이제 나도 좀 은퇴를 하고 그러니까 웬만큼 망가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평생 벌 돈을 좀 한번 크게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인생 후반에 가지시게 되세요. 그래서 오늘 이 가운데 분과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꽤 많을 거고 제가 사주에 체크를 좀 많이 안 해놨는데 가끔 뵙거든요. 한 몇 달에 한 번씩 상당한 사업적 마인드를 갖추시고 사업을 하셨던 분 중에 이제 나이가 이제 한 60, 70 돼가시는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한 고민이죠. 행복한 고민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말년에 좀 크게 펼쳐서 한번 돈 한번 크게 벌고 이게 지금 사람들한테 물려준다거나 이제 좀 뒤로 물러나고 싶다. 이제 그래서 좀 편히 살고 싶다. 그러니까 편히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잖아. 원래 돈이 없던 사람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그 돈이 많았던 사람은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던 분 사주를 좀 볼게요. 이런 비슷한 케이스를 좀 많이 봐서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제목을 좀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대운. 제가 한 몇 달에 한 번씩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운입니다. 이게 좋은 운일까 나쁜 운일까? 이거 좀 애매하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운입니다. 이게 좋은 운일까 나쁜 운일까? 며칠 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 사주를 해서 말년에 들어오는 이유는 무슨 운입니까? 라고 말하셨을 때 말년에 들어오는 이유는 당신이 인생 전체를 걸고 베팅을 크게 하는 운입니다. 일명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운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도둑 나오는 영화에서 이런 클리셰가 자주 나오는데 도둑들 중에 그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크게 하고 손 털자.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늙은 도둑과 젊은 도둑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하고 이 업계에서 사라지자. 그래서 절대 잡히지 말자. 보통 그런 식으로 영화가 지금 전개되면 잡혀요, 안 잡혀요, 보통. 보통은 잡혀. 안 잡히는 뭐 영화도 있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막판에 내가 번 거 다 걸고 마지막 배팅. 옛날 그 드라마로 치면 뭐 올인 같은 거 하는 운이에요. 올인 같은 거 하는 운. 그러면 올인을 해서 성공을 할까요? 실패를 할까요? 뭐 성공하는 건 돈 버는 거고 정말 크게 한탕해서 진짜 평생 돈을 써도 잃지 않게끔 크게 벌어놓고 뭐 이렇게 풍족한 생활을 갈 수도 있고 이러면 성공이고
실패는 다 걸었다가 콱 망하는 거고 한 방에 날아가는 거고 뭐 이런 거겠죠. 근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사주에는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주에는 당신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를 것이다 라고는 써 있는데 그래서요?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서 정말 황금알이 수십 개가 나왔나요? 아니면 알은 안 나오고 오리만 죽었나요? 둘 중 하나죠. 거기에 대해서는 사주가 말해주지 않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사주가 재밌는 것 같아. 만약에 사주에 넌 그렇게 해서 대박이 날 것이다 라고 만약에 써 있으면 뭐 대충 해도 대박이 나겠네 라고 할 거고, 쪽박이 날 것이다 라고 써 있으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데, 사주에서는 딱 어디까지 써 있냐면 한번 해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해봐, 아마 넌 할 거야, 배팅을 할 거야 라고 써 있습니다. 결론은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뱃속에 황금알이 몇십 개가 들어있으면 대박이 나는 거고, 설사 대박이 난다고 해도 거위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알을 낳지 않게 되겠죠. 실패를 할 경우에는 배를 갈랐는데 쓸만한 알도 없어. 그리고 거위만 죽었어.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살려둘 걸. 그러면 한 달에 한 개씩은 낳았을 건데 내가 왜 배를 갈아서 한꺼번에 많은 알을 꺼내려고 했을까? 이런 운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한 달에 한 개씩 황금알을 낳는데 뭐하러 배를 가르냐, 그냥 꾸준히 낳게끔 하자. 그러니까 고정 수익이나 정기 수익으로 큰 돈이 확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냥 고정적인 수익을 얻자라는 형태고, 이 말년에 크게 베팅을 한다는 것은 병력 전쟁 전투로 치자면은 축차 투입하지 말고 병력을 조금씩 떼서 돌격을 하지 말고 한꺼번에 확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대병력으로 한 번에 쓸어버리자. 그래야 이긴다. 이거는 군사교리에서 그거는 맞는 말인데 과연 운명에서도 맞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다. 자, 그럼 우선 이 사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가운데 있는 사주가 주인공이시고요. 왼쪽에 있는 사주는 낮 시간에 잠깐 좀 강의에 소개가 됐던 사주인데 요거는 찬조 출연으로 옆에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 가운데 있는 사주를 좀 보도록 하죠. 병신년생이시고요. 사실 이런 형태의 사주가 좀 전형적인 부자 스타일이십니다. 전형적인, 왜? 약간 교과서적인 부자 스타일이시죠? 어떻게 교과서적이에요? 제격이잖아, 편제격. 편제격 사주인데다가 편제와 정제가 무리를 지었어 라고 되어 있는 사주니까. 그래서 이 사주의 구조를 보면은 물론 동일 사주자 중엔 뭐 부자도 있고 이 사주를 가지고도 부자가 안 되신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은 이게 사주만의 영향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운명은 크게 세 가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첫째, 영혼의 계획. 이제 그거는 우리가 사주를 통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거죠. 아주 어렴풋이, 정확히 몰라요. 어렴풋이 아는 거지. 다음 두 번째는 영혼의 성숙도 또는 영혼의 숙련도라고 표현을 하죠. 세 번째는 카르마예요. 카르마. 근데 이 두 번째 영혼의 성숙도와 카르마는 사주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사주로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 없어요. 같은 사주라도 똑같은 한나라시에 50명의 사주자가 똑같이 태어났다고 해도 영혼 성숙도 전부 다르고요. 카르마 전부 달라요. 자, 그래서 이거를 결합시켜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이 사주로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사주는 금전재물 활동을 하기에 매우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인생 체험 프로그램이니 웬만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하는 사주인데, 대신에 영혼 성숙도가 평균 이상 되면 상당한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이고, 영혼 성숙도가 평균 이하이면 돈 벌려다가 겁진한테 뺏길 것이다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카르마적 요소는 일종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 사고, 어떤 중대 재해, 질병 이런 형태들이기 때문에 언제 날벼락이 떨어질지 몰라요, 카르마는. 그래서 그거는 일이 벌어질 때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해성 충돌급이야. 알 수가 없어. 카르마는 벌어지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선천적으로 벌어질지 특정 나이대에서 어떤 카르마적 요소는
일종의 사주에 비유하자면 거의 계엄령 선포 같은 거예요. 까르마적 요소는. 계엄령 선포. 뭐죠? 계엄령 선포하면 나라의 행사 다 없어지죠.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전 세계를 덮친 뭐 코로나 사태 같은 거죠. 코로나 사태 벌어지니까 막 올림픽 연기되고 막 지방 행사 다 없어지고 뭐 국가 재정 싹 다 바뀌고 학교 수업 싹 다 비상사태야, 한마디로 비상사태.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끔 그런 식으로 비상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막 좋은 일만 가득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뭐 2다리를 잃었다든가, 갑자기 무슨 선천적 질병을 만났다든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가 가진 걸 몽땅 뺏어갔다든가, 이런 어떤 피할 수 없는 요소는 인과관계, 전생의 수많은 생에 살면서 쌓아놓은 인과관계가 강하게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카르마 별탈 없고 영원 성숙도 중상위급 이상이다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이 동일 사주자들 중에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이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사주만 보고 부자 사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왜? 이 사주를 가지고 있는데도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꽤 있을 거거든. 그럼 그 사람들은 2번 죽이는 거죠. 너 왜 부자 사주인데 왜 부자가 아니니? 그럼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주가 같다고 해서 다 부자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게 부자 되기 좋은 사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사주 보고 당신 뭐 하시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뭐 하십니까? 라고 저는 물어봐요. 그거에 맞춰서 분석을 해서 상담을 합니다. 자, 근데 이분은 아무튼 회장님이세요. 병신년생, 지금 60대 후반이시고요. 어떤 형태의 부자인가를 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사주의 장단점들을 좀 보도록 하죠. 이 사주를 액면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죠. 액면 그대로. 머릿속에 좋다 나쁘다라 이런 거 갖지 말고, 왜냐하면 좋다 나쁘다를 보시는 분들은 자꾸 나쁜 점들을 먼저 보는데, 그러면 아이고 이거 겁재가 있어서, 도둑놈이 있어서 내 돈을 다 뺏기는 사주,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겁재를 통솔할 줄 알면은 겁재 돈이 다 내 돈 되는 거야. 내가 겁재를 통제하지 못하면 겁재가 내 돈을 가져가는 거고, 이 사주의 키워드는, 이 핵심은 이거예요. 이 사주가 사회에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 겁재가 돈과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겼죠. 그럼 내가 부자 되려면 누구랑 잘 지내야 돼? 겁재랑 잘 지내야지. 처음에는 내가 부자야, 이분이 부자야. 처음엔 겁재가 부자야. 그리고 난 어떤 일이야? 겁재 뒤를 따라갔어. 그래서 같이 부자 된 거야, 지금 이게. 그쵸? 그럼 겁재를 나쁜 놈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아유, 겁재 감사합니다. 그럼 누구랑 어울려야 돼? 부자랑 어울려야지. 돈 버는 사람. 정확히는 돈을 잘 다루고 돈의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돈에 대한 노하우까지도 가지고 있고 돈 문서까지 사시나무로 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 나도 부자 될 수 있는 사주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주가 시주에 아주 핵심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핵심 무기를 가지고 있냐면은 겁재들의 돈을 키워줄 수 있는 식신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지금 내 앞에 있는 겁재들은 부자 겁재들인데, 이렇게 병화 같은 병화사화의 화기운의 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오행 중에서 신기루에 가장 가까운 오행은 화일까 수일까? 신기루. 물거품. 뭐죠? 뭔가 뻥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 오행. 뭐죠? 화죠. 화. 그래서 그 단위 질량당 부피가 가장 큰 게 화고, 그 똑같은 질량당 부피가 가장 작은 게 수예요. 수. 금수는 이렇게 줄인 거죠. 축소시킨 거죠. 목화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팽창시킨 거죠. 팽창. 그렇죠? 똑같은 질량의 빵이 있다고 쳐. 목화는 부풀린 거고, 금수를 압축시킨 거예요. 뭐 건빵, 떡, 뭐 이런 거 같은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부풀려져 있는 거야. 근데 부풀려진 게 돈이면 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신기루 같은 돈이야, 사실 이게. 그런데 내 앞에 있는 겁재는 이 돈을 자체적으로 불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근데 이 재성을 불려주는 게 뭐예요? 재성 키워주는 거. 식상이죠, 식상. 그 식상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 돈 많은 겁재들 뒤에 붙어서 내가 너희들의 돈을 키워줄게 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게다가 내 앞에 있는 겁재가 뿌리가 없어요. 허공에 떠 있는 겁재야. 기반이 약한 겁재인데 내가 조직을 만들어서 진토를 만들어 가지고 겁재들의 뿌리까지 대주는 조직을 만들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겁재의 돈 나도 내 거 갖자 이런 도둑놈 신보가 아니라 겁재들의 돈을 키워주고 안정시켜주고 불려주고 그들이 안주할 수 있는 조직 관성까지도 만들어주니 이 사주 어떤 사주야? 부자들한테 환영받을 만한 사주잖아. 사회에 돈 가진 사람들한테 환영받을 수 있는 사주야. 이래야 도둑신보가 아니지. 그냥 남의 걸 다 가지려고 그러면 도둑이지. 자, 그러니까 이 사주는 해석을 하자면 사회의 겁재가 돈과 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뒤를 가서 그들의 돈을 함께 관리해 주다가 그들의 돈을 키워주는 나만의 재주인 그들의 겁재들의 돈을 키워주는 재주를 가지게 되고 이 재주를 기반으로 나의 회사를 만들어서 조직, 겁재 돈과 문서를 가진 겁재와 나도 돈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함께 힘을 합쳐서 돈 키워줄게, 재물 지켜줄게 하는 사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겁재하고의 공존이 되게 중요한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주를 가진 20대 청년이 만약에 왔다. 그러면은 이 사주를 보고 너는 겁재를 조심해라. 절대 동업하지 말고 절대 남하고 함께하지 말고 그냥 너 혼자 해라.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거꾸로 말해주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명리업계에서 맨날 겁재가 있으면 겁재를 도둑놈이라 그러는지 몰라. 정확히 말하면 겁재가 도둑놈이야? 내가 도둑놈이지? 처음에는 내가 돈이 있어? 내 앞에 겁재들이 돈이 있는 거지?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의 일을 돕다가 그들의 돈을 키워주고 실적을 내주고 그들이 장사 잘 되게 해주는 일을 해서 나도 내 돈을 모으고 나도 회사를 만들어서 사회에 돈 있는 사람들과 내 돈을 함께 합쳐서 파이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큰 사업을 해봅시다 해가지고 하는 사주에 이게 지금 말해서 돈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 돈 문서 있어? 나도 한 3억 있는데 당신들 한 서너 명 더 모으면은 우리 한 20억 모을 것 같아. 그럼 우리 20억 가지고 대출 좀 받아서 저 꼬마 빌딩을 좀 하나 삽시다. 저 빌딩을 사서 몇 년만 묵히면 내가 거기를 좀 활성화를 시켜주면은 그 빌딩을 나중에 우리가 100억에 팔 수 있어. 이럴 수 있는 사주죠. 결국 그러니까 돈 가진 겁재와 역시 돈 가진 내가 함께 힘을 합쳐서 파이를 키우는 사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비즈니스에서 겁재를 활용하는 일을 잘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하자고 했을 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돈 가진 겁재들이 야 나도 너가 하는 일 도울게. 왜? 이 간목을 도와야 이 사람들의 돈이 지금 늘어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사주예요. 자, 이 사주를 보면은 관성이 사회궁에 있지 않고 개인궁에 있죠. 이런 형태가 보통은 인생 전반기에는 다들 직장 생활을 하는데 보통 직장 생활이 길지 않은 편이고 직장에서 경험 좀 쌓은 다음에는 자기 사업을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 이분은 그 대기업 무역회사에서 인생 전반부에 20대 때 대기업 무역회사에 취업을 하셨고 무역회사에서 실적을 쌓아서 이게 이제 회사 사람이죠. 직장에 가면 이게 회사 사람이죠. 회사의 실적을 되게 많이 냈대. 그러니까 해외 사업을 가가지고 무역 수출입을 통해서 회사의 실적을 많이 내줬어. 이게 뭐죠? 겁재 돈 벌게 해준 거죠. 사회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사람들 실적을 높여준 거야. 그런 내 재주를 찾게 된 거야. 찾게 되고 나서 회사를 나와서 자기가 독립을 해서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회사를 차려서 무역회사를 좀 하시다가 무역보다 더 돈 되는 일이 있네 해가지고 이후에 이분이 대한민국 건설 경기 부음을 따라가지고 건설회사를 만드시게 되고요. 이후에 건설 사업으로 회사가 커져가지고 지금은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상당히 중견 건설업체 회장님이세요. 자, 여러분들 그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나 뭐 개발을 할 적에 그 자기 돈으로 하나요? 아니요. 자기 돈으로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름난 건설회사들 자기 돈으로 안 해요. 뭐 자기 돈 이만큼 있지. 자기 돈 이만큼 안 해요. 근데 자기 돈 이만큼 하고 무슨 돈으로 해요? 은행에서 돈 끌어다 쓰고 투자 받아가지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뉴스에 보면은 뭐 건설업계 PF 대출 위기 뭐 이런 식으로 뉴스에 자주 나오죠.
그 PF 대출이 저기 건설 개발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받는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없는 돈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토지 사고 건물 사고 건물 지을 때까지 그 돈 다 쓰고 건물 분양하면은 다시 은행에다가 돌려주는 대출 뭐 이런 걸 이제 PF 대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돈으로 사업하는 거 아니야. 내 돈 일부에다가 사회에 있는 돈을 끌어와서 함께 돈을 합쳐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인생 후반에 크게 한번 사업을 벌려보고자 하는데 과연 이번 대운에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를 물어보셨습니다. 자, 지금 대운이 어떤 대운인지 한번 볼게요. 지금 경자 대운이 왔어요. 자, 이 사주의 알고리즘을 알았으면은 대운에서 들어오는 글자를 여기서 대입을 해보면 이제 어떤 작용들이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사주가 경자 대운에 겁재운이 들어와요. 겁재운이 들어오는데 단순히 겁재 정도가 아니라 신자진 삼합을 만들게 됩니다. 신자진 삼합국을 만들면 지금 이게 무슨 뜻이죠? 지지가 겁재 삼합국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주는 지금 너의 돈과 나의 돈을 합쳐서 함께 문서 위에 돈을 올려가지고 국가적 돈과 문서를 잡자. 그래서 같이 나눠 쓰자라고 하는 기술은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기술에 기반한 회사도 내가 갖고 있다. 그냥 남 믿고 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신자진이 만들어졌어. 이거 지금 신자진이 만들어지면 이게 무슨 상황이 벌어질까요? 맞아.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보통 어떤 사업 프로젝트를 할 때 비겁 기운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국민 사업 같은 형태가 됩니다. 뭐 국민 청약 공모 뭐 이런 것들. 보통은 그 주식 시장에서 주식 공모하는 것도 비겁들 끌어모으는 것 중에 하나예요. 보통은 주식 공모할 때 비겁들도 끌어모으고, 왜냐하면 개인 회사가 아니라 이제 국민 회사가 되잖아. 그렇죠? 주식을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형태인데, 지지의 신자진국이 만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는다는 뜻이고, 특히 천간에 이 경자대운의 의미가 뭐라고 써 있냐면은 보세요. 이게 겁재문서 잡는 운이에요. 겁재문서. 대운이 뭐 하는 운이에요? 겁재들을 동원해서 함께 문서 잡는 운입니다. 지금 이게. 근데 이 경금을 불로 지져가지고 가치 있는 문서로 만들어줘야 돼. 왜냐하면 편입 문서는 약간 정상적인 문서라기보다 약간 뭐가 데미지가 걸려 있거나 약간 좀 하자가 있거나 뭐가 좀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약간 특수한 문서 정도로 볼 수 있죠. 그러면 겁재가 들고 있는 특별한 문서, 이게 잘 쓰면 대박, 보통 못 쓰면 쪽박 같은 거예요. 이게 편인이. 이거를 천간에 재극인을 시켜가지고 요게 올라온 거죠. 요게 올라와서 자수를 달고 들어와가지고 신자진을 지금 하겠다라는 지금 뜻인데, 이 말인즉슨 겁재들을 동원하여 겁재 문서를 잡겠다는 거야. 이게 겁재 문서 잡으려 그러면 돈 잔뜩 끌어모으고 그 사업에 혼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우르르 참여를 하는데, 일단 지지에서 신자진 삼합이 만들어지면 이 사람 가진 돈과 내가 가진 돈을 거기에 지금 다 쏟아붓겠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자대운이 인생 몰빵 올인 사업하는 운입니다. 과연 이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의 대운을 만나면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운입니다. 왜? 배를 가르면 그 안에 한 달에 한 개씩 나오는 황금알이 아니라 뭐 한꺼번에 황금알이 20개, 30개씩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배 갈랐다가 황금알이 없으면 이제 쪽박을 차는 겁니다. 이제 거위는 죽었고. 보통 이런 식으로 가끔 지지의 제격사주가 지지가 육충을 만나가지고 육충대운을 만나서 비경 겁재국으로 확 바뀌어버리면서 천간에 문서나 돈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보통은 시장의 마지막 설거지 운입니다. 주식 용어에 이런 거 있죠. 설거지라고 해가지고 저기 주가 조작 세력들이 주식을 싹 올려놓고 탁 빠지고 튀면 본 그 세력들이 튀면 이제 개미들이 와서 설거지를 해줍니다. 나도 살래. 그 설거지한 사람 다 거지가 됩니다. 이제 이게 한마디로 이게
시장이 이제 끝나는 운이라는